파워포인트 디자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표지에 보이는 것처럼 표에 관한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하는 그런 표 형태잖아요. 이런 표 형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제 가져와야겠죠. 제목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 할 때 요걸 하시면 기존 스타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갖고 와야 될 텐데요. 표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됩니다. 어떤 스타일로 할지 제가 구글에서 이제 표 디자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표 디자인이 좀 띄는 디자인들이 상단이 좀 라운드가 들어간 형태라든지 좀 상단이 좀 돋보이는 형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런 것들은 배경이 어두워서 더 돋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도 있고 상단을 조금 좀 돋보이게 해서 하는 형태도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가져와서 가이드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또 글꼴도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정한 배색을 통해서 테이블 색상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형태로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가져온 표인데요. 표를 저희가 기존에 만든 안내선에 맞춰서 조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여백을 동일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좀 늘려주면 되겠죠. 옆에도 살짝 안 맞으니까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표가 간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표를 선택한 다음에 높이가 맞는지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이 상단 탭에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표에서. 그래서 요거는 뭐 삽입하는 거는 이것을 클릭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이 쓰는 거는 이 행 높이랑 열 넓이를 같게 하는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행 높이는 말 그대로 이 행 간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정확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열은 줄이면은 이렇게 정확히 4개로 구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열 너비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된 형태의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절해서 글씨 높이를 중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표가 높이가 14cm 정도 되고 너비가 23cm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각 높이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셀과 표의 개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셀은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하고요. 표는 이 셀들이 합쳐진 부분을 이제 표라고 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 표 스타일을 우선은 없애고 저희가 새롭게 표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없애는 방법은 이 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 표 디자인에서 표 스타일에서 요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전체 스타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를 저희가 변경을 해볼게요. 폰트는 우선은 기본 제일 두꺼운 폰트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선 바꿔놓고요. 중요한 내용은 좀 크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단에 구분하는 거니까 하나씩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군청색이 지금 배경색이잖아요. 물론 상단을 이렇게 군청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군청색은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 단계인 파란색으로 좀 색상을 이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같은 파란색에서 검은색은 잘 안 보이니까요. 저는 흰색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배경이 있는 상태니까 내용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좀 1차적으로 정리가 돼 보이죠. 다음에는 글꼴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제일 두꺼운 익스트라 볼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분되는 부분들은 좀 두껍게 하고 이 세부 내용은 좀 얇은 서체로 바꿔볼게요. 이 얇은 서체 중에서 기본 본문 서체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강조하는 거하고 그 아래 것들하고 좀 구분이 가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지금 16 포인트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포인트 정도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글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서체로 바꿔주고 사이즈도 한 두 번 정도 내려준 다음에요. 그리고 색상은 중간 회색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이 스타일을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시프트 C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적용을 해주면 좀 정리가 더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을 좀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가져오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투명도로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채운 거에서 투명도를 뭐 한 85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돼 있죠. 표 안에 있는 셀을 좀 더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해서 0.5포인트로 해서 전체로 모든 테두리를 색칠하는 것을 하고요. 한결 위하고 아래가 구분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테두리 선을 다 칠해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을 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아래 같은 경우는 표가 끝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두꺼운 그거를 좀 1포인트 정도로 해서 아래 한번 정리를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1차적으로 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하나 좀 복사해서 또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요소 지금 기존에 하신 분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를 점선 처리로 해 놓으셨잖아요. 똑같이 도형으로 사각형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는 것들은 채우기가 없고 선이 조금 더 두꺼워야 돼요. 한 4포인트 정도. 그리고 컬러는 지금 저희 기본 컬러 주황색으로 색칠해 주시고요. 대시라고 해서 점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결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거든요. 원형이면 조금 라운드가 있고, 사선이면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각이면 직각입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상단 부분이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상단 크기에 맞는 사각형을 하나 또 만듭니다. 사각형은 이 상단을 커버할 정도는 돼야겠죠. 도형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 사이즈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다는, 여백이 똑같다는 의미고요. 색은 저희가 정한 그 파란색으로 정해주고, 이 도형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도형 서식에서 보통 보면 여기 있네요. 요거를 해가지고 당겨 보고요. 이걸 여기다 지금 넣을 거거든요. 넣는 방법은 이 색을 채우기 없음으로 해놓고 얘를 맨 뒤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 한번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 있잖아요. 좌우 회전을 해주셔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색다른 형태의 그런 상단표가 되죠. 이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우시면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면 여기에도 이제 구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밋밋한 것보다는 좀 다른 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거주고요. 흰색으로 1포인트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좀 보시면 이런 형태잖아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만든 표들 보면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그림자를 줘서, 그림자를 이렇게 줘서 흐리게는 없고 간격도 1포인트로 되면 이게 약간 그림자가 들어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만 살짝 조정해주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또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주시면은 이거랑 좀 다른 그런 재미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 부분도 그냥 선으로 되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선 있잖아요. 여기도 선으로 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랑 비슷한데요. 이걸 그룹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들은 없애보겠습니다. 없애는 거는 요거를 지금 요게 있잖아요. 한 번 더 해주면 진해지죠. 한 번 더 해주면 없어지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이 지금 그림자가 먹혀 있으니까 이 스타일을 컨트롤 쉬프트 C에서 나머지도 적용을 해주면 똑같은 크기가 되겠죠. 조금 잘 안 보이네요. 투명도 0으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조금 내려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이 뭐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한 가지 더 할 것은 이렇게 구성을 해도 조금 더 신경을 쓴 표가 되겠죠. 그래서 표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쓴 만큼 이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 다 그런 것처럼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 또 마무리 줘보고요. 이번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우선은 삭제를 하고요. 요 도형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두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Shift 키 눌러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없어지고요. 선택이 없어지고요. 도형을 저희가 이때까지는 계속 위에 상단이 라운드 된 거를 이걸 했었잖아요. 요거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라데이션 효과 계속 줬었잖아요. 그걸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3개 색깔 칠한 다음에 하나 파란색, 가운데 파란색, 가운데 파란색은 이제 위치가 50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파란색은 똑같은 파란색인데 밝기를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주시고 위치를 5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딱 이분화된 상단이 될 수 있죠.
이 상태만 돼도 조금 이게 좀 돋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들을 좀 다른 형태로 넣어 볼게요. 선을 하나 똑같이 만든 다음에요, 선은 끝에 끝 모양이 있죠. 그래서 끝 모양을 원으로 둘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선은 한 1.5포인트 정도를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누신 다음에 원이 좀 작으니까 원은 큰 걸로, 이게 이제 원의 크기거든요. 원을 선택했을 때 요거를 이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인 느낌이 좀 날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 배색에 따라서 이 파란색에 연한 색을 칠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색깔을 아예 그냥 다른 노란색으로 칠할 수 있잖아요. 이 노란색 요 색을 가지고 너무 흐리죠? 투명도는 한 50 정도로 줘볼까요? 네, 50 정도로 줘서, 이 색은 너무 좀 형광색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이 색에서 50. 이 정도 느낌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칠해주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흰색으로 도형을 하나 만들고요. 도형의 크기는 한 0. 체크해주면 비율대로 줄어들죠. 0.4cm 정도, 실선은 없고 흰색으로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조정하면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또 놓고 이 세 개를 그룹해서 컨트롤 드래그, 시프트 드래그 해주면 밑에도 똑같이 들어가죠.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은 중첩돼서 조금 선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 조금 줄어들죠. 요거는 좀 키워도 되겠네요. 살짝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는 위에까지 와야 되는데, 그쵸? 하나 더 복사해서 다른 스타일로 또 만들어 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 입체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컨트롤 C 하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요게 바로 요 부분만, 이 표만 복사가 돼요. 우선은 색깔은 지금 기본 파란색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란색으로 바꿔봤는데요. 보색 개념을 한번 찾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색을, 파란색의 보색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에 돼 있는 그런 컬러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lor.adobe.com kr/creative라는 그런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를 검색해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어도비라는 포토샵 만든 회사에서 만든 그런 그 보색을 뽑을 수 있는 추출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파워포인트가 최근에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색상을 예전에는 그 RGB 컬러로 해서 색상을 저희가 이렇게만 했었는데, RGB 빨간색, 노란색, 레드, 그린, 블루라는 그 컬러 값으로만 색상을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 웹 컬러라고 해서 이 컬러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게 컨트롤 C에서 이 색상 값을 바로 복사할 수 있거든요. 전에는 이걸 하나씩 다 입력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링크에 있는 그 color.adobe.com에서 들어가셔서 이렇게만 해도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color.adobe.com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색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컬러를 저희가 아까 복사한 파란색 컬러 값을 입력하세요.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대한 보색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을 이제 보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요 색이잖아요. 컨트롤 C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 파란색의 보색은 요건 거죠. 이 색을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복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잖아요. 이 색상을 붙여넣기 하면 아까 웹에서 봤던 그 컬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보색인 거죠. 이 컬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쓸 건 요거잖아요. 이 배경색이 이제 요 보색인 거고요. 보색인데 지금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선 없애주고요. 테두리 없음으로 바꿔주고 이 컬러를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요. 색상이 좀 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색상을 좀 연하게 바꿔보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를 한 요정도 32로 줘볼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 컬러를 스포이드로 해서 요 색으로 칠해주고요. 얘도 이제 스포이드 된 거를 똑같이 칠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리면 입체가 아직 없죠. 이 상태에서 입체 주는 법은, 이 전체적으로 입체는 좀 튀어나와 보니까 요만큼 정도 더 늘려줄게요. 가운데다 맞춰줘야겠죠. 요 간격만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삼각형 있죠. 도형의 삼각형,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돼서 어떤 띠 모양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요건 없애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없애야겠다.
그렇겠죠? 뒤에 있는 선도 없앨게요. 우선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띠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아래도 도형 서식에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이 표를 좀 키울게요. 이제 뭔가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죠? 끝에만 살짝 맞춰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색에 이 표에 있는 색상을 가져오고요. 단색을 이 표에 있는 색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둡게를 조금 더 어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튀어나와 보이나요? 이걸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해서 도형에서 좌우 번전 해주시고요. 끝에다가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좀 뭔가 튀어나와 보이죠?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기 위해서 전에 만든 그림자 가지고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림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자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진하죠? 그래서 그림자를 키운 다음에 투명도를 더 조절을 해볼게요. 그림자 만드는 거는 전전 강의에 있습니다. 전전 강의 맞나요? 첫 번째 강의에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의를 어차피 이게 다 연계된 강의라서 처음부터 보시면은 그 스타일 만드는 뭐부터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것도 좌우 그림 서식이 있습니다. 이 회전이요. 근데 끝에 맞춰주고 이것도 좀 더 나와야겠다. 그룹해서 가운데 대충 맞춰주고요. 표만 맨 앞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홈에서 이제 맨 앞으로 보내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이게 조금 많이 좀 진한 것 같아요. 투명도를 조금 더 줘볼게요. 30,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걸 알았어요. 투명도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거를 없애놓고 할 거랬네. 투명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한 이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컬러를 이렇게 칠해주면 다 색깔이 칠해지죠. 그리고 그림자는 조금 더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여기가 비어 보이는데 확대해 보면은 역시 조금 비어 있네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 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입체감이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밝게 표현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에서 전에 거는 다 없애고, 앞에 색은 이 색이죠, 저희가. 그리고 아래 색도 이 색인데 위에 거만 밝기를 한 25 정도 올라간, 여기가 좀 더 위에가 더 밝아 보이죠. 그래서 좀 튀어나와 보이는데 뒤에 걸 좀 떼어주시면 더 그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앞에를 더 올려줄까? 30, 35.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가 밝아 보이죠? 위에가 표시가 나죠? 단색보다는 그라데이션이 이럴 때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튀어나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고, 요런 그런 점선을 이용하지 않아도 얘기하는 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가이드에 맞게 저희가 표를 만들 때 가이드에 맞게 위치하고 크기를 잡아준 다음에요. 그리고 글꼴도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본 컬러를 가지고 정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심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어떤 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도형을 밑에 깔아서 좀 디자인 요소를 좀 더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중간에 선을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상단을 이렇게 라운드 되게 좀 넣어보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파인 느낌이 나는, 선을 이용해서 파인 느낌이 나는 그런 방법도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을 가지고 강조를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파란색의 보색을 시스템화된 그 컬러를 정확한 보색을 찾아가지고 그 보색을 가지고 입체감 있게 이런 띠 형태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참조하시고요. 상황에 맞게 표를 선택해서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이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고 싶은 강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필요한 내용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